새로운 왕조에 이르러 피라미드의 모습은 계단에서 수로가 되었습니다. 왕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영원한 통치의 상징으로 피라미드는 수천 년 전 모습 그대로 서 있습니다. 첫 번째 피라미드부터 불과 100년 정도의 시간 만에 이집트는 이후 문명들이 수천 년간 이루지 못할 업적을 쌓아 올렸습니다. 조세르 이후 지지부진했던 피라미드의 건설은 스네프르 때에 이르러 큰 혁신을 맞이하게 됩니다. 사왕조의 시대를 연 스네프르는 이미 전임자의 훈위에 의해 지어지고 있었던 메이둠의 피라미드를 이어서 건설하지만 처음의 계획과 달리 매끈한 모습의 피라미드를 건설하려 합니다. 이후 중간에 무너져 내려 피라미드의 중심부만 남았지만 앞으로 이어질 피라미드들을 위한 시행착오일 뿐이었습니다. 다시르에 있는 굴절 피라미드는 말 그대로 피라미드의 각도가 중간에 꺾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붉은 피라미드는 굴절 피라미드의 상층부 각도를 그대로 따라 처음부터 만들어졌습니다. 이 세 개의 피라미드를 통해 학자들은 피라미드의 건설이 처음부터 완벽하지 않았고 수많은 시행착오 끝에 만들어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메이둠의 피라미드와 함께 건설 중이었던 다시르의 피라미드는 메이둠의 것과 비슷하게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메이둠의 피라미드가 크게 무너지자 같은 각도로 만들어지고 있는 다시르의 피라미드에도 문제가 될까 두려워 각도를 완만하게 해 마무리했다는 것입니다. 스네프르가 건설하려 했던 메이둠의 피라미드와 중간에 설계가 변경된 굴절 피라미드는 이집트 건축가들에게 이 업적이 결코 쉽지 않은 도전이었다는 것과 그들이 얼마나 유연하게 사건에 대처했는지 알 수 있게 합니다. 거기에 피라미드의 완공은 언제 찾아올지 모를 왕의 죽음 전까지였다는 것을 생각하면 중간에 실패를 교훈 삼아 피라미드를 완성한 이들의 굳건한 의지 역시 엿볼 수 있습니다. 굴절 피라미드는 처음부터 조세리의 피라미드를 아득히 뛰어넘었습니다. 완벽한 정사각형의 기초는 각 변의 길이가 거의 190m에 달했고 높이는 125m로 계획되었습니다. 초기 건설 각도는 58도였고 다시르의 위도인 32도와 생각하면 여전히 피라미드의 건설가들은 북극성과 피라미드를 밀접하게 연관지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급한 경사는 피라미드의 안정성을 해치고 건축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먼저 만들어지고 있던 메이둠의 피라미드에서 이런 문제점을 발견했고 건설 초반에 전체적인 각도를 54.3도로 변경해 건설을 이어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이둠의 피라미드에서 거대한 붕괴가 일어나게 됩니다. 더 이상 손쓸 수 없을 정도로 무너진 피라미드의 건설은 중단되었고 아직 무너지지 않은 다시르의 피라미드에도 큰 변화가 찾아오게 됩니다. 이미 상당 부분 올려져 있던 피라미드를 해체하고 다시 짓기보단 중간에 각도를 43.2도로 완화하여 건설을 이어갑니다. 이렇게 피라미드는 결국 완성되었고 외벽은 깨끗한 석회암으로 장식되어 최초의 메르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일부 학자들은 이런 일련의 사건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단순히 높이 쌓는 것이 아닌 그 속에 통로와 함께 방을 갖고 있는 피라미드는 왕의 승천으로 신화와 왕조의 결합을 완성하는 장소로 가장 완벽한 상징이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육안으로 그 각도 변화가 명확히 보이는 굴절 피라미드는 설계 변경에 의한 모습이 아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신비로 인해 처음부터 그렇게 지어졌다는 것입니다. 실제 굴절 피라미드는 조금 특이합니다. 두 개의 각도를 갖고 있으며 두 개의 입구와 통로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개의 매장실을 갖고 있습니다. 피라미드의 굴절이 시작되는 곳 아래에 두 개의 매장실과 외부를 잇는 각각의 입구가 있어 설계 변경이 일어나기 전 이미 이것들이 의도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쩌면 두 개의 각도는 이런 것들을 포함한 처음 계획의 일부일 수도 있습니다. 북쪽의 입구가 그간 있었던 별의 신앙을 잇는 통로로 지하의 매장실을 갖고 있다면 서쪽의 입구는 새롭게 떠오르는 태양 신화와 이어질 수 있습니다. 후에 이집트인들은 하루를 태양의 탄생과 죽음으로 이해했습니다. 왕은 이제 별과 함께 태양과도 이어져 그의 죽음은 서쪽의 일몰과 연결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서쪽의 입구와 연결된 매장실은 지하가 아닌 지상에 지어진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개의 방이 연결된 것도 왕을 통해 태양 신화와 별의 신화가 연결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한 명의 왕이 거대한 하나의 피라미드를 건설하는 것만으로도 대단한데 스네프르는 굴절 피라미드 이후 붉은 피라미드의 건설을 시작합니다. 무너진 피라미드와 굴절 피라미드의 건설로 인해 새롭게 건설될 피라미드의 각도는 처음부터 굴절 피라미드의 상층부 각도와 거의 비슷한 43.3도입니다. 계속된 건설로 인한 기술의 발달은
굴절 피라미드보다 더욱 거대한 피라미드를 건설할 수 있게 해 각 변의 길이는 220m에 높이는 104m에 이릅니다. 그 색 때문에 흔히 붉은 피라미드라 부르는 이 피라미드는 굴절 피라미드의 근처에 세워졌습니다. 학자들은 한 장소에 두 개의 피라미드가 한 인물에 의해 만들어진 것을 두고 명확한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설계의 문제로 인해 굴절 피라미드의 매장실에 문제가 생겨 완벽하지 못하다 생각되어 다시 지은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가장 마지막에 건설되었고 거대하며 완벽한 붉은 피라미드는 스네프르의 무덤으로 여겨집니다. 하지만 역시 왕의 미라는 발견되지 않았고 굴절 피라미드 매장실에 있던 봉인석 또한 붉은 피라미드에서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스네프르가 만든 피라미드들에서는 석관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붉은 피라미드의 매장실은 지하가 아닌 지상에 놓인 최초의 피라미드로 피라미드의 무덤설에 대한 의문과 함께 이 시기 어떤 사상적 변화가 있었음을 다시 한번 추측할 수 있게 합니다. 스네프르는 많은 연결고리를 갖고 있습니다. 사망조와 사왕조를 잇고 야르와 메르를 잇습니다. 그리고 별과 태양의 신화를 잇고 그의 아들이 만든 위대한 피라미드는 그가 만든 여러 피라미드들을 이은 것입니다. 대피라미드는 그 자체로 거대한 신비입니다. 이집트의 수많은 신비 중 으뜸이며 시대를 아득히 초월한 기술은 여러 신앙적 상징을 피라미드에 녹아들게 했고 거대한 부피와 질량은 감히 인간이 해낸 것으로 믿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 거대한 피라미드는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왕은 피라미드 내부에 무엇 하나 흔적을 남기지 않았고 겨우 발견한 흔적도 낙서 같은 글씨뿐입니다. 같은 장소에 지어진 다른 왕들의 모습은 위험에 가득 차 있는 신으로 돌에 조각되었지만 그의 모습은 멀리 떨어진 아비도스에서 산산이 부서진 채 발견된 것이 유일합니다. 그래서 종종 이 거대하지만 조용한 피라미드의 주인은 그가 아닌 다른 존재로 이해되어 수많은 미스터리의 증거로 채택됩니다. 이집트의 역사를 차근차근 밟아 여기까지 왔다면 가장 위대한 피라미드는 이집트 문명의 업적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왕조와 신화를 결합한 통치의 수단이며 신앙의 목적이었을 것입니다. 피라미드에 대한 가장 유명한 기록은 헤로도터스의 역사에 나옵니다. 그는 쿠프를 잔혹한 군주라 했고 피라미드는 노예들의 피로 지어진 건축물이라 했습니다. 페르시아 전쟁에서 승리해 전성기에 들어선 그리스인의 눈에는 이미 쇠락해 명맥만 남은 문명이 남긴 이 위대한 업적은 구시대에 이해할 수 없는 업적으로 보였을 것입니다. 그는 쿠프의 이름을 알고 있을 정도로 조사에 충실했습니다. 이집트인들에게 피라미드는 신앙 그 자체로 가장 오래된 영광의 시기의 증거이며 자부심이었고 이를 만든 위대한 왕을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헤로도토스의 피라미드에 대한 비난 섞인 기록은 위대함을 완성한 신앙을 이해하지 못하고 페르시아 제국에 대한 혐오를 가진 채 이집트를 봤기 때문입니다. 스네프르를 이은 쿠프의 시대는 이집트 역사의 최고 전성기라 해도 무방합니다. 기자의 3대 피라미드는 그리스인들이 선정한 최고의 건축물이며 현존하는 유일한 것입니다. 기자 고원에 첫 번째로 지어진 쿠프의 피라미드는 그 높이가 147m, 한 변의 길이가 230m입니다. 각도는 51.5도로 바로 전 작품인 붉은 피라미드에서 더욱 발전된 건축 기술을 보여줍니다. 건축에 쓰인 돌들 역시 커져 평균적으로 2.5톤이며 내부 매장실을 만드는 데 쓰인 화강암의 무게는 수십 톤이 훌쩍 넘습니다. 그저 쌓아 올리기만 한 것이 아닌 여러 개의 방을 갖고 있고 그중 왕의 방으로 연결된 대회랑은 그 높이가 7.6m, 아래 너비는 2.2m가 넘는 코베라치 형태로 수백만 톤의 압력을 버티는 고대 석저공축의 정수로 꼽힙니다. 왕의 방 상층부에는 무게 분산을 위한 방으로 알려진 작은 방들이 층층이 있고 현대의 조사는 대회랑 위에 미지의 빈 공간과 여왕의 방 너머에 있는 알 수 없는 문과 이어진 공간들이 있음을 알아냈습니다. 이곳의 피라미드는 두 개의 신전을 갖고 있습니다. 피라미드 지구 아래에 나일강의 수로와 연결된 계곡 신전이 있었고 배를 타고 신전 앞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연결된 둑길은 부하르식이 있었을 장례 신전으로 안내합니다. 쿠프의 피라미드에도 이런 신전들이 있었고 상한 신전의 흔적은 현무암 기초가 여전히 남아있어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으로 거대한 배의 무덤이 있습니다. 1954년 피라미드의 남쪽 면에 수천 년간 묻혀있던 나무더미가 발견되었습니다. 조사와 발굴을 통해 레바논산 삼나무로 만들어진 배의 조각이라는 것을 알았고 1968년 모든 조각을 조립해 완벽한 배의 모습을 복원했습니다.
발굴된 자리 위로 박물관이 만들어져 피라미드 여행 시 꼭 봐야 할 곳 중 하나입니다. 이 배는 피라미드 목적에 대한 중요한 단서입니다. 쿠프의 몸은 죽어 배를 타고 나일강과 이어진 수로를 통해 피라미드로 왔을 것입니다. 그의 시신은 피라미드 근처에서 수십 일간의 시간 동안 미라가 되었고, 그동안 피라미드는 장례를 위한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부활을 위한 여정을 함께할 배가 만들어졌고, 이곳에 장례의식과 함께 묻혔을 것입니다. 비록 그의 미라가 어디에 갔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가 타고 갈 거대한 배는 피라미드의 남쪽과 동쪽에 묻혀 있어 그의 죽음과 승천에 항상 배가 함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쿠프의 위대한 피라미드는 홀로 서 있지 않습니다. 그의 주변으로 왕비들의 피라미드가 함께 있고, 더 넓게 아들의 피라미드와 손자의 피라미드가 거대한 피라미드 단지를 이루고 있습니다. 하나만 하더라도 역사의 업적이라 하기에 충분한 피라미드들이 한 공간에 줄지어 있는 것은 경이로운 장관이며, 이 모습이 하나의 거대한 계획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게 합니다. 말없이 서 있는 피라미드 주변에는 무수한 왕족과 귀족들의 무덤이 있고, 그들은 피라미드의 주인인 쿠프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비록 어느 것 하나 분명한 것 없고, 가장 위대한 피라미드는 그 주인마저 감추려 하지만, 피라미드는 마치 신처럼 그 높은 모습으로 수천 년이 지난 지금까지 여전히 한 자리에서 이집트의 영광을 기억하고 있습니다.